현대사회는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로 보다 조밀한 초연결 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고도화된 정보통신 사회의 주요한 자원인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은 개개인에게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주지만 적절한 이용 및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 개개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회사 등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에 달하는 벌금 과태료의 부과 외에 해당 조직의 이미지 실추와 더불어 신뢰 저하에 따른 이용자 이탈이라는 손실이 발생해 회사의 존폐가 갈리기도 합니다. 때문에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한 보호 조치 구현을 위해 그 근간이 되는 개인정보의 명확한 개념 이해와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근간이 되는 법제 전반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개인정보의 의의와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및 원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 법으로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정보 주체의 사생활 보호 등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도 적정한 규율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2조 제1호에서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의한 개인정보의 이해를 돕고자 개인정보의 정의를 4가지 구성 요소, 살아있는 개인,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 식별 가능성, 정보의 임의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여야 합니다. 이미 사망했거나 실종 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자의 정보가 사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이거나 유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인 동시에 관계되는 유족의 정보이기도 하므로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즉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인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및 업무 담당자의 이름, 자택 주소, 개인 연락처 등은 그 자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별 상황 또는 맥락에 따라 법인 등의 정보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합니다. 즉, 특정 개인에 대한 사실, 판단, 평가 등 그 개인과 관련성을 지닌 정보여야 합니다. 특정 개인과 관련성을 지니는 정보란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을 구별하거나 밝혀낼 수 있는 정보 및 특정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상황이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정보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해당성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물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동차나 특정 행사의 좌석 배치표에 따른 좌석 번호 등과 같이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이 있는 사물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단순히 휴대폰 뒷자리 번호만 존재할 경우 개인정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 전화번호 사용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뒷자리 번호 4자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정 1인만에 관한 정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직간접적으로 2인 이상에 관한 정보는 각자의 정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SNS에 올린 단체 사진 속 인물 모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의사가 특정 아동의 심리치료를 위해 진료 기록을 작성하면서 아동의 부모 행태 등을 포함하였다면 그 진료 기록은 아동과 부모 모두의 해당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또한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통계적으로 변환된 정보는 개인정보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변호사 평균 연봉, B 회사 직원 평균 휴가일, A 종합병원 소속 의사 평균 진료 시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두 명만이 통계값으로 변환된 경우라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주화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한 조치를 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에서는 정보의 종류, 형태, 성격, 형식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한 내용에도 그 한계가 없으며 모든 종류, 모든 형태의 정보가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보의 내용, 형태 등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디지털 형태나 수기 형태, 자동 처리나 수동 처리 등의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주체와 관련되어 있으면 키, 나이, 몸무게 등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나 그 사람에 대한 제3자의 의견 등 주관적 평가 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정보가 모두 사실이거나 증명된 것이 아닌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라도 특정한 개인에 관한 정보이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합니다. 즉,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식별이란 특정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거나 구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식별할 수 있는 정보란 사전에 친분관계 등이 있는 사람이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특정 개인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특정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다면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 영상정보 등으로 해당 정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누구인지 알아보거나 그 정보만으로는 누구인지 몰라도 2종 이상의 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누구인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식별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법에서 쉽게 결합하여라는 표현의 의미는 결합 대상이 될 정보에 입수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결합 가능성이 높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먼저 입수 가능성은 2종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결합에 필요한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 입수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수한 개인정보에 대한 합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까지 합리적 결합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합 가능성은 현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비용이나 노력이 비합리적으로 수반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결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결합하는 데 비합리적인 수준의 고가의 비용이나 막대한 노력이 수반된다면 이는 쉽게 결합하여의 의미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될 가능성이 희박한 정보는 합법적 입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구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가의 컴퓨터가 필요한 경우라면 쉽게 결합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태아 초음파 동영상의 개인정보 해당성을 인정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를 보면 태아 초음파 동영상은 태아뿐만 아니라 임산부의 신체도 함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임산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임산부의 성명, 연락처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임산부를 알아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임산부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개인정보 유형에는 일반적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이 일반 정보만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정신적 정보, 통신 위치 정보, 사회적 정보, 신체적 정보, 재산 정보 등으로 범주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로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생활상의 각종 정보가 정보 주체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되고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는 새로운 ICT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출된 개인정보는 명의 도용을 통한 인터넷 회원 가입과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져 정신적이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면 국가 발전과 기업 이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는 안심하고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에 정보 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장과 더불어 국가와 기업의 이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8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3조에서 OECD 프라이버시 8원칙에 근거하여 제8개항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선언적 규범이어서 그 자체가 개인정보 처리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개인정보 처리자에게는 행동의 지침을 제시해주고 정책 담당자에게는 정책 수립 및 법 집행의 기준을 제시해주며 사법부에 대해서는 법 해석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해줌과 동시에 입법의 공백을 막아줍니다. 지금 원칙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OECD의 수집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정보 주체의 인지나 동의를 얻은 후 수집되어야 합니다. 이에 상응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는 것과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 정보 정확성의 원칙으로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안전하며 최신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은 수집 시에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 그 후의 이용은 구체화된 목적 달성 또는 수집 목적과 부합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이용 제한의 원칙으로 개인정보는 특정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을 위하여 공개, 이용, 제공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안전성 확보의 원칙으로 개인정보는 분실 또는 불법적인 접근, 파괴, 사용, 위조 변조, 공개 위험에 대비하여 적절한 안전조치에 의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해당됩니다.
여섯 번째는 처리방침 공개의 원칙으로 정보 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정보 주체 참여의 원칙으로 정보 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열람 청구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의 원칙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지금까지 설명한 원칙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재반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법률에 의하여 동일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적용하는 단일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그 의무를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법 적용의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으로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기타 민간 분야에 적용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 2020년 1월 개정되어 2020년 8월 5일 전면 시행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등입니다. 먼저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세분화하고 익명정보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새로이 도입된 가명정보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한 개인정보로 통계 작성 및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를 위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통신, 금융, 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본 개인정보와 가명정보의 예시입니다.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핸드폰 번호 암호화 알고리즘을 알면 복원 가능하므로 해당 예시는 가명정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에 대한 비교 예시입니다. 익명정보란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말합니다.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또는 제공 시 사전에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수집 정황, 개인정보의 민감 정도, 정보 주체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효과, 적절한 안전조치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수집 목적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해석하여 서비스 제공 단계별로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동의를 해야 하는 정보 주체의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유사 중복 규정을 정비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이중 규제와 분산 감독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과 기업의 혼란이 해소될 것입니다.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의무, 제식별 금지 의무, 위반 시 벌칙을 신설하였습니다. 가명정보 이용을 확대하는 데 수반되는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 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정보통신망법에만 있는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유사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수범자의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2018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건수는 총 16만 4,497건으로 이는 2017년도에 비해 56%가 증가한 것인데요. 이러한 개인정보의 침해 신고 및 상담은 주로 개인정보의 생애 주기별 처리 제한 미준수 및 안전성 확보 조치의 미흡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때문에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라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및 AI 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자동화된 개인정보의 처리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의 생애 주기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적용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적법한 처리 절차의 명확한 인식과 적법한 처리 환경 구현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제공, 위탁, 영업 양도와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운영과 제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은 정보 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신용평가기관 등 제3자로부터 수집하거나 인터넷, 신문 잡지, 전화번호부, 임명록 등과 같은 공개된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처리자가 직접 수집하지 않아도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개인정보가 생산되거나 생성된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때 생성되는 개인정보는 고객 성향, 고객 위치 정보, 물품 주문 내역, 통신 내역, 근무 평가 기록, 신용평가 기록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다음에 제시한 요건에 따른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의 근거가 없다면 정보 주체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의 수집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합니다. 만약 필요한 최소한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정보 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과 그 외의 사항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과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의 필수 고지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을 때 마케팅 목적으로 정보 주체에게 연락하려고 하거나 민감정보,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등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은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최소한 9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하되 동의서의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기하여야 하며 다른 색, 굵은 글씨 또는 밑줄 등을 사용하여 정보 주체가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 방법은 일반 종이 문서 이외에도 인터넷 웹사이트,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형태로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동의서는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예시입니다. 중요 내용 표시 방법대로 중요 내용을 9포인트 이상 다른 글자보다 20% 이상 크게 표기하고 파랑색을 사용하고 굵게 그리고 밑줄 처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 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민감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정보 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민감 정보와 고유 식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감 정보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유 식별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를 말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고유 식별 정보에 해당하지만 유출 시 국민의 권익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보다 각별한 주의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대상도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그 처리가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되는 경우는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이거나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법정 대리인의 성명 연락처는 해당 아동으로부터 수집이 가능합니다. 상품 판매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에는 정보 주체에게 판매 권유 또는 홍보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알린 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개인정보의 제공, 위탁, 영업량도, 합병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세 용어에 대해서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 용어는 모두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거나 공동으로 처리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차이점이라면 제공은 제공받는 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 및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이전 또는 공동으로 처리되며 개인정보가 제공된 이후에는 제공받은 그 제3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제공받은 자에게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업무 위탁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이전 또는 공동으로 처리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개인정보 처리자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 권한이 위탁자에게 있기에 손해배상 책임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지게 되는데요. 정보 주체의 입장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개입이 예측 가능합니다. 영업양도 및 합병은 그 개인정보를 이용한 업무의 형태는 변하지 않고 단지 개인정보의 관리 주체만 변하는데요. 그래서 영업양도 후 양수인에게 관리 감독 권한이 승계되며 손해배상의 주체가 됩니다. 먼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적법한 처리 및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이란 개인정보 처리자 외에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 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수기문서를 전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DB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허용하여 열람 복사가 가능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등도 제공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 및 법령 등의 근거가 없다면 다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와 구분하여 정보 주체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에게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알려야 할 사항 중 어느 하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정보 주체에게 변경 사실을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시 제공받는 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각각의 이름 또는 상호를 알리고, 제공되는 목적, 항목, 기간 등이 다를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별로 그 목적, 항목, 기간 등을 각각 알려야 합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 이외에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정보 주체에게 동의 획득 시 안내해야 하는 필수 고지사항은 제3자 제공 같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 내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다음으로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에게 이용 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범위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용 제공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 외 이용 위반 사례로 공무원들에게 업무용으로 발급한 이메일 계정 주소로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교육 등 마케팅 홍보 자료를 발송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목적 외 제공 위반 사례로는 주민센터 복지카드 담당 공무원이 복지카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사설 학습지 회사에 제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국제협정 이행을 위해 외국 정부 등 제공에 필요한 경우,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형 및 감호, 보호 처분 집행을 위한 경우가 있습니다. 5번부터 9번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만 해당하고,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는 당초 동의와 별도로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목적 내 제공과 같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업무 처리 위탁의 적법한 처리를 위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다음의 필수 사항을 포함하는 문서에 의해 위탁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 즉 위탁자는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 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위탁계약서 작성을 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 등의 책임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목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위탁자는 업무 처리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등이 되지 않도록 수탁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고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등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위수탁 계약 내용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여야 합니다.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방법 및 횟수 등은 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위수탁 업무의 성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영업 양도, 합병 등으로 영업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할 때에는 기존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 보유 등에 관한 권리 의무도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됩니다. 그 결과 정보 주체에게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 시에는 정보 주체가 회원 탈퇴, 동의 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보 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1차적 통지 의무는 양도자에게 있고 2차적 통지 의무는 양수자에게 있습니다. 영업 양도 시 통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서면 등의 방법이란 우편, 전자우편, 팩스, 전화, 인편 등과 같은 개별적 통지 방법을 의미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와 같은 방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합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 및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상정보 처리 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가 가능한 예외적 사유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아동복지법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리고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만 공개된 장소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발안실, 탈의실 등에는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없습니다.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해당 기기를 임의 조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시 정보 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CCTV 작동 중이라고만 되어 있어 목적, 장소, 시간, 책임자를 명시하지 않은 안내판은 적절치 않습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 책임자 및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다음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또한 개인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타인의 영상 정보는 모자이크 처리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고객이 지갑을 두고 가서 이를 가져간 사람의 확인을 위해 CCTV 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 열람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보 주체는 자신의 영상 정보가 아니더라도 해당 영상 정보 주체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 얻을 수 없는 경우이면서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타인에 관한 영상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수립 대신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영상정보는 관리자 외에 접근을 금지하고 잠금장치 등을 마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자별 개별 아이디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파기하는데요. 전자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을 활용하고 인쇄물 등은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개인정보의 일부만 파기하는 경우 전자적 파일 형태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하고 전자적 파일 외의 경우에는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은 해당 부분을 마스킹하거나 천공 등으로 삭제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존하되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방금 보신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업이 철저하게 개인정보의 수집 단계에서 적법하고 정당한 처리를 하였다 할지라도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고 속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정보의 침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그 기업 등을 신뢰한 정보 주체에게 1, 2차의 피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근간이 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 등록 및 공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수립 공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도난 유출 등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며 기준에는
크게 조직 및 인력의 등에 대한 관리적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 개인정보가 보관된 장소나 매체에 대한 물리적 안전조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그 이상 조치를 하여야 함에 유의하여 각 유형별 준수사항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라 유형 1, 유형 2, 유형 3의 안전조치 기준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당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 50만 명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의 경우에는 유형 3을 적용하고 약 5만 명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유형 2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를 적용하면 됩니다. 또한 약 500명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이라면 유형 1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먼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적 안전조치로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내부 관리 계획이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수립 시행하는 내부 기준을 의미합니다. 내부 관리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안전조치 적용 유형에 따라 구성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형 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고 유형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성 항목의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유형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성 항목 모두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만 명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안전조치 적용 유형 3에 해당되어 구성 항목 모두를 포함한 내부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내부 관리 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 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연 1회 이상 내부 관리 계획 이행 실태를 점검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의 기술적 안전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기술적 안전조치에는 접근 권한의 관리,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 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 기록 보관 및 점검, 악성 프로그램 등 방지,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가 있습니다. 먼저 접근 권한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접근 권한 관리는 업무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하고 인가되지 않은 담당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기능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 내 임직원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하여 개인정보 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 변경 및 말소를 통해 접근을 차단하고 권한 부여 등의 변경 이력은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은 사용자별로 발급하고 타인과 공유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등에 접속하기 위한 비밀번호는 복잡하게 구성하고 변경 주기를 짧게 하는 등 강화된 안전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권한 없는 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정 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치와 업무 담당자별 접근 권한 차등 부여 조치는 유형 1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접근 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등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안전한 접속 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해야 합니다. 유형 1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등을 통해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등의 접근 통제에 관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을 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자가 일정 시간 이상 업무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 및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모바일 기기의 분실, 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분실 시에 대비하여 단말기 잠금 기능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및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 차단하는 조치는 유형 1의 경우 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고 저장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될 경우 불법 노출 및 위변조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하는 등 안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고유 식별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 저장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밀번호와 바이오 정보, 고유 식별 정보를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이 탑재된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암호화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를, 바이오 정보는 양방향 암호화를 해야 하는데 일방향 암호화의 경우에는 암호화한 정보를 다시 복호화할 수 없습니다. 고유 식별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무조건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여권번호 등은 인터넷이나 공통구간의 경우에는 암호화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지만 내부망은 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며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기도 합니다. 또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에 고유 식별 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점검에 관한 것입니다. 접속 기록은 개인정보의 입출력 및 수정사항, 파일별, 담당자별 데이터 접근 내역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로그 파일을 생성하여 불법적인 접근이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 식별 정보 또는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관리하여야 합니다. 접속 기록에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아이디 등 계정 정보,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 수행한 시간, 접속자의 서버 IP 주소 등 접속지 정보, 개인정보 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아이디, 고객번호 등 식별 정보,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열람, 수정, 삭제, 인쇄 등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알 수 있는 항목들을 기록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 환경에 따라 책임 추적성 확보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속 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비인가된 개인정보 처리, 대량의 개인정보에 대한 조회, 정정, 다운로드 등의 비정상 행위를 탐지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고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의 오남용이나 유출을 목적으로 다운로드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 취급자가 다운로드한 개인정보를 회수하여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악성 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내용으로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악성 코드를 제거하거나 예방하는 방법에 관한 조치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악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위변조, 유출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 프로그램은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성 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 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발견된 악성 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의 대응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자는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접근 통제 등의 조치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자는 관리용 단말기를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용 단말기를 통한 개인정보의 공유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성 프로그램 방지를 위한 보안 프로그램의 최신 상태 유지, 보안 업데이트 실시, 발견된 악성 프로그램의 삭제 등 대응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물리적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전산실, 자료 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비인가자의 출입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등의 방지를 위한 출입 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여야 합니다.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는 비밀번호나 바이오 정보 기반 출입 통제 장치 등 물리적 접근 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 운영하고 출입 내역을 전자적인 매체 또는 수기문서 대장에 기록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 저장 매체 등은 금고, 잠금 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조 저장 매체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가 저장 전송되는 보조 저장 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의 개인정보 처리자 내부의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시행령에 따른 3급, 4급 공무원 또는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개인정보 처리 업무 부서장 등이 자격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이거나 임원 혹은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격이 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호 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서부터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까지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개선 조치하고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 조치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 전자적 매체로 기록된 파일과 수기문서로 작성된 파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종합 지원 시스템에 해당 파일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파일 등록은 공공기관만 부담하는 의무이며 민간 부문의 기업, 단체 등은 개인정보 파일 등록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개인정보 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등록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등록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개인정보 보호 종합 지원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은 직접 개인정보 보호 종합 지원 시스템에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상위관리기관에 등록 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상위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교육부의 등록 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교육부의 확인을 받아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이 법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 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나 범죄 수사 등 공익 달성을 위한 개인정보 파일,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 처리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정보 파일 등은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개인정보 파일 등록 대상에서 면제되는 경우는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 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임직원 전화번호부, 비상연락망, 인사기록 파일 등이나 공공기관에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통하여 촬영한 자료, 그리고 경품 추첨 이벤트 등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등록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궁극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그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보 주체인 국민들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가 어떤 공공기관에서 어떠한 개인정보 파일에 포함되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열람 및 정정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신의 내부 방침을 정해 공개하는 자율규제 장치의 일종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비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고 정보 주체가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게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어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계약서, 청구서, 간행물, 소식지, 홍보지 등에 지속적으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립 시와 동일하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게시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변경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시행 시기, 변경 전후의 비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 전후의 비교는 이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정보 주체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정보 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수집 활용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 개인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잠재되어 있지 않은지를 조사, 예측, 검토하고 개선하는 제도로
법에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목적은 평가 대상 시스템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시스템화하여 상호 연동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으므로 행정정보 공유 및 전자정부 추진 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구축, 운용, 변경하는 개인정보 파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한하여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 파일은 구축, 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 파일에 5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다른 개인정보 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 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 파일과 연계한 결과 5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일반적인 개인정보 파일은 구축, 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 파일에 10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영향평가를 받은 후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파일 중 변경된 부분을 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인 개인정보 파일의 경우 개인정보 파일 등록 시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중에서 의뢰하여야 하는데요. 의뢰받은 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정보 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여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영향평가 기관으로부터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 개인정보 보호 종합지원 시스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이행 확인서를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 종합지원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신에 관한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하는 개인정보는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제도 및 권리 행사를 위한 방법과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한 유출 통지 및 유출 신고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보 주체는 스스로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개인정보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권리에 대해 알고 있어도 방법을 모르거나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지나치거나 개인정보 처리자가 해당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법률을 숙지해야 합니다.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 정지 등을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령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 주체 권리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별 구체적인 권리 요구 제한 및 거절 사유에 대해서는 각 권리에 대한 설명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의 대표적인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법령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의 열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정정 또는 삭제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와 정보 주체의 열람 정정 또는 삭제 처리 정지 요구 거부 시 통지 의무 불이행하는 경우, 정정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의 열람 권리입니다.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할 수 있는 항목에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되는데요.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절 사유 및 이의 제기 방법을 기재한 열람 거절 통지서를 정보 주체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권리입니다.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해당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보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 삭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개인정보 보존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3개월간 보존해야 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표시 광고에 관한 기록은 6개월,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등에 관한 기록은 의무적으로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때는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서를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정 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정정 삭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권리입니다.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정지 요구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대한 정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동의 철회권보다는 그 개념이 넓습니다. 동의 철회권은 정보 주체 자신이 동의한 것에 대해서만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나 처리 정지 요구권은 정보 주체 자신이 처리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 주체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처리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처리 정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개인정보 파일도 있습니다.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 파일,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 처분, 보호 처분, 보안 관찰 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 파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 파일,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 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 파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 파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처리 정지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서를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자는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 정지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처리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이외에 필요한 조치로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도록 해당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별도의 개인정보 파일에 분리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 역시 처리 정지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 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 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 정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 사유가 발생했다면 정보 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또는 기업 등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 주체가 열람 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리 행사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방문,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웹사이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 주체가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 주체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인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 등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보호 종합 포털을 통하여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보호 종합 포털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는 요구서를 포털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접수한 포털 담당자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하여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보장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보 주체로 하여금 유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 및 관련 기관 내에 유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 유출이란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 제공, 누출, 누설된 모든 상태를 말합니다. 즉,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의 관리 통제권을 벗어나 당해 개인정보를 모르는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입니다.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2018년까지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총 502건에 달합니다. 2014년은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인식 변화로 신고 건수가 급증했으며 2015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 신고건은 증가 추세이며 2018년은 전년 대비 약 4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7년 10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준이 1만 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변경됐고 해킹 등 외부 공격 확대에 의한 신고 건수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최근 ICT가 발전하고 인터넷 확산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급증하면서 개인정보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유출된 개인정보를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DB 불법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4년간 개인정보 유출 원인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의 80.5%가 해킹 등 외부 공격이 원인이었고 다음으로 관리자 부주의가 9.0%, 시스템 오류가 6.9%, 내부 직원의 유출이
1.8% 순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 유출 사고 예방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유출이라는 1차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한 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시 제2차 피해로 전이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인터넷 명의 도용, 스팸 발송, 명예훼손, 해킹 등 다양한 피해로 확산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 통지 및 관련 기관에 유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단 한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정보 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시점과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 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대응 조치 및 구제 절차,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등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개인정보 유출 통지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을 이용한 개별적 통지 방법으로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웹사이트 게재, 관보 고시 등과 같은 집단적인 공시만으로는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면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7일 이상 유출 통지 사항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통지 내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단순히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정부 및 관계 전문기관에 알림으로써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신고에 대해 간단히 비교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